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 자금은 소상공인 새출발 자금인데요. 이번에 손실보전금하고 손실보상금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준비한 자금입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향후에 더 이어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거기까지 금융당국의 정책까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접수 기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오늘자 뉴스를 한번 보면 소상공인의 20년까지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 원금 감면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책입니다. 지난번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은 중기부의 정책이었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이 만기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고 상환이 이제 종료가 되면 못 갚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니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나 보냐고 말씀드리면 제목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운용 방안까지 보고가 돼서 아직 사업 형태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 빌렸던 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1에서 3년 동안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분할을 해서 상환을 해라. 그리고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 금리니까 한 7%이 정도 될까요? 요즘에 어쨌거나 금리가 낮은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에서 만기가 연장되는 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장기 연체로 부실하게 이제 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출과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연체된 분들을 이렇게 주로 지원할 걸로 보이고 대출이 거의 연체될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못 갚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만기도 늘려주고 경우에 따라서 원금도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그거죠. 가능하면 이 자금들이 금년에 한 10월 정도부터 나올 예정인데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혹시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이런 자금을 생각해서 폐업을 조금 유예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사에 있는 거 한번 더 보죠.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만기를 20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 좋은 내용인데요. 한편으로는 '아 그러면 진짜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암튼 그 만기가 종료되면은 진짜 뭐 목돈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는 경우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희소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가 있고 이런 장기 분할 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3 월에서 6 월까지 폐업한 업체들 중에서 다시 창업하는 업체에게는 2% 금리로 5천만 원을 융자해 주는 방안을 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상환이 취약한 대출을 뭐 매입을 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창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운전 자금 아니면 시설 장비, 재창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금액을 확대 지급하겠다라고 뉴스에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와닿으시는 내용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 5 월에 공표가 됐어요. 5 월에 이제 공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씩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월에 공표됐었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아 이게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실 거는 저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아쉬워하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부의 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자금들은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운영 방안이 나옵니다.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이 국회나 여당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승인을 받고 그죠?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서야 이제 뭐 하나의 사업화가 되는 거죠. 어떤 특히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공고문 형태로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보통 운영 방안이 한 6개월 전쯤에 나오면 승인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이제 디데이죠. 네, 시작하는 날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운영 방안이 나왔으면 요게 사업 공고로 나올 때까지는 보통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니까 빨리 나올 거라 이거죠. 한 2022년 10월 정도로 지금 하나씩 나올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7월이죠? 그러면 이제 7, 8, 9, 3개월 후에 나올 거니까 유심히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죠. 물론 이제 일하시다가 공고문 나오면은 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수도 있고 뭐 언론이나 다른 데서 나올 거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끔은 보다 보면 공고문이 나올 때 대응하면 늦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든가 내용을 좀 미리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는 내용인 거고요. 프로그램이 크게 5개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20년 이렇게 좀 만기도 연장해 주고 원금도 깎아줄 수 있고 그리고 대환 대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금융권 쓰시는 분들 많죠. 카드론이나 캐피탈 그러니까 막 15%뭐 이런 20% 이런 금리를 쓰시는 분들을 금리를 7%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그래서 저금리 대환 대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소액의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늘어나고요. 너무 신용이 낮은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이 생기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안심전환 대출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신규 대출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극복하려고 뭐 좀 새로운 거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소상공인 공단이나 시장진흥공단이라던가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가도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집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근데 간혹 지난번 손실보장금처럼 말이 바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100% 맹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큰 그림들은 생각보다 변치 않고 갑니다. 손실보장금조차도 공약에서는 모든 국민들한테 준다고 했지만 이런 문서 형태로 나왔을 때 그 시작점에서 매출 감소만 주겠다고 나왔고 그걸 현재까지 바꾼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예산안도 어 뒤에 나오면서 조금씩 개정이 되겠지만 큰 틀이 잡히는 이유들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 네, 채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 채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갚는 거예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혹시 만기 때 못 갚는 분들에 대해서 장기 대출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한 10년, 20년으로 분할 상환해 주겠다. 금리 깎아 주겠다. 그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만기일이 도래를 거의 하고 있는데 못 갚는 분들, 만기일은 남았지만 현금이 없어가지고 연체가 되고 있는 분들에겐 요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이금융권을 쓰고요. 뭐 1588 뭐 이렇게 전화 나오는 데다가 고금리 대출을 썼어요. 막 20% 30%짜리 고금리 대출 쓴 분들에게 저금리 뭐 7% 정도 수준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이 정도만 돼도 이자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자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새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죠. 설비, 운전자금 40조 원을 대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업,
은행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정도는 이제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38조는 기관 지자체 자체 재원이니까 아마 좀 지자체 여기 신보나 기업은행 쪽에서 나중에 따로 돈이 모일 걸로 보여요. 이런 맞춤형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인기가 좋겠죠. 실은 저금리 대안이든 채무 조정이든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접수 시작받습니다 하면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늦게 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놨다가 요 이 땅 하면은 내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금액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경우에서 제일 무서운 용어를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알아 꼭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소진시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이런 지원 사업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 자금과 금융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7.5조, 30조, 40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커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 "오 되게 높네요."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국에 기업이 몇 갠데 600만 개, 700만 개 기업이 조금만 써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빨리 내야지 뒤늦게 냈는데 "예산 떨어졌습니다. 못 오세요. 못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두 번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서 방송을 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쪼끔이라도 빨리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소상공인 세무조정, 원금, 이자 그리고 원금 이자 감면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 분할 상환 된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 이금융권 쓰는 분들은 꼭 해라. 그리고 맞춤형 자금 지원, 설비 운전자금 40조 원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시간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층에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햇살론 뉴스란 게 나오고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은 일단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지원 프로그램들이 메인이죠. 아까 예산이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내용인데 여기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채를 감면을 하겠다. 빚이 너무 많아 소득 대비. 그러면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개념이죠. 이거를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결국에는 대출을 연장을 해주고 장기로 연장을 해주고 채무를 감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언제부터? 10월부터.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알아두고 모니터링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이런 걸로 빠르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내용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내용이 이런 지원 대상이 뭐냐? 새출발 기금이 핵심적인 지원 대상은 요거예요. 아까 뉴스에서 안 알려줬죠? 근데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코로나 피해의 개인이나 법인 소상공인이 일단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실이 발생했어요. 부실이라고 하는 거는 90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의미합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은 부실이 있지 없지만 조만간 못 갚는다라는 경우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출 상환 일정을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바꿔준다. 그리고 금리를 감면해 준다. 이거는 모든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매우 좋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장기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그러니까 지금 연체가 안 된 분들은 그냥 이제 금리 감면 그리고 이제 대출 연장이고 연체가 많이 된 분들은 원금도 갚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면 보통 "돈 갚으세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딱지 뗄 거예요?"
압류할 거야 막 이런 전화들이 오잖아요. 그걸 추심이라고 하는데 추심이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도 한 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에서 3년 정도 주고 장기 분할 상환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로 길게 해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감면 그리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원금 감면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금리 대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대상 차주는 이제 코로나 피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그래서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 지원 대상자 이런 분들 아니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이용했던 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됐든 간에 이런 코로나 피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분들일수록 이런 사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혜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면 그냥 참고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정부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최대한 이용해라. 그러면 그게 또 인정이 돼서 그 다음 사업에도 플러스가 된다라는 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추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여기 확정된 건 아니지만 7% 정도 수준으로 대환이 된다. 즉 이거는 15% 이상, 15% 이상, 20% 30% 이런 대출을 쓰는 분들이 3천만 원 뭐 이 정도 한도까지는 다 7%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좋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자. 역시 2022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언론에선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지금 앞서서 이렇게 정책 쪽에서 언급됐던 사항들이고 이런 사항들이 이 날짜가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개월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거의 크게 지켜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맞춤형 자금 지원 40조 원 지급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기업당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은 그냥 회사의 그냥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시설 자금은 담보물이 있는 경우죠. 1억당 1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보증료를 좀 깎아주고 심사 요건을 완화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례 보증 상품이 1억 원 정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밀린 돈도 조금 어느 정도 처리하면서 새로 발전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반기부터 순차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내용을 아직 정확히는 모르나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로 여러분하고 빠르게 사업이 나왔을 때 저희 땅 하고 내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기업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저소득 청년층, 그러니까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4.5% 정도 금리로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한 15년 동안 8년간은 이자만 내고 7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라고 해서 여유롭게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신용자들은 신용 등급이 너무 낮은 분들은 사금융권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1,000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에 그 1,000만 원까지는 대출해준다. 과거에 대출 연체 이력 같은 게 있어도 여기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대출 연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도 약간 준비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원리금 분리 상환 정도를 하겠고 금리는 조금 높아요. 15.9% 정도로 높지만 매년 3%뭐 이런 정도로 1.5%, 3.5% 정도를 계속 깎아준다는 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5.9%가 높아 보이지만 최저 신용자의 경우는 보통 3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낫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금리 우대 혜택을 지용하겠다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가 4억 원 이하 저가 주택 인수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만기를 10년, 20년 연장하면서 금리를 깎아주고 3개월 이상이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 연체자는 원금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30조 원의 상품이 나오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나올 거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신규 대출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관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40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거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신용자도 적지만 1,000만 원, 청년들도 적지만 1,2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 분야에서 이제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나온 거고 이제 새출발 기금이란 자금으로 오늘 처음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TV에서는 미리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금들을 대해서 정보를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이 내용이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대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든지 아니면 자금이 없으니까 신규 대출을 1억 정도를 받든지 아니면 여기엔 없지만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재창업을 할 때 2% 정도 5억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 지금 아마 이런 운영 방안들이 조만간 또 정리된 자료로 나오면 저희가 또다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면 길어 보이지만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미리미리 공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적용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